네, 저희 주요 뉴스들 먼저 보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은 처음보 전문위원과 함께 전반적으로 올해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또 내년의 전망치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디파이 2.0 그 특장점이랑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비트코인의 하락 장세가 뭐 몇 주째, 수주째 지속은 되고 있지만 좀 조만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정말로 반등에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빨간불 켜내면서 지속적인 이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즘 장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추가적인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사실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때 많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3주 동안 너무나 시장이 네. 이렇게 안 좋은 상태였기 그쵸. 때문에요. 예, 조심스러웠는데 어쨌든 제가 믿는 바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단기간에 하락이나 상승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고 확장하는 거에 따른 그에 따른 가상자산도 상승할 걸로 보는 그런 견해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긍정적인 전망치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위원님 초반에 항상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런 표현 많이 네.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글로벌A에 존재하는 이 서거인. 거인님이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저희도 내년에는 보다 네. 좀 더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 또 방안들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 먼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2021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그만큼 성장하기도 했는데 위원님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2001년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규제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FATF의 그 자금 세탁 금지에 관한 그 기구에서 지침 내려온 것도 그렇고요. 네. 정부에서 이제 입장을 선회하고 세금 문제도 있었죠. 그쵸. 예, 다행스럽게 이제 유예되고 그렇긴 했는데 저는 그 참 21년도가 격동의 한 해였고 사건 네.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봤을 때 시장의 큰 흐름의 맥을 짚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21년도에 65%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위입니다. 네. 예, 투자 수익률 1위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네, 모든 투자 네네네네. 수단 중에 네,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저기 그 투자 그 클래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1위가 비트코인이었고요. 가상자산도 일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가 한 50% 정도 투자 수익을 올렸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네. 우리나라는 뭐 강남 부동산 샀으면 이제 더블 올랐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만 네. 그 세계적인 수익률로 봤을 적에는 40% 정도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특히 금 같은 곳에 투자를 하라고 장려하는 분이 계시죠. 그 세계 최대 헤지펀드 설립자 네. 레이 달리오 그분이 계시는데 그 금은 트래시라고 얘기하면 그 현금은 트래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늘 금이나 이런 것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7%가 되면서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요. 한편으로 12월 16일 날 그 비트코인이 젊은 세대들한테 어떤 그 투자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든지 하면서 네.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여지를 열어놓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는 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21년도에 큰 어떤 변화, 네. 그런 축의 변화, 주류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읽었던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09년에 처음으로 이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되고 아직 사실 10년도 안 된 거잖아요. 몇 그렇죠. 년이죠? 13년째 되는 거죠. 13년이죠. 네네네. 제 수학을 잘 비트코인은요. 못해서. 네, 13년이 됐는데 이 13년 동안 이 비트코인이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쭉 조사했던 가격치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5만 1,000불로 기록이 됐고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2만 3,000불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도가 7,000불이었고요. 2018년 무려 3년 전에는 4,000불이었습니다. 3년 전에 4,000불이었던 비트코인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으로 5만 1,000달러까지 올라와 줬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투자의 수단이다. 이제 이거는 사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가격적인 면 외에도 또 다양한 이슈들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일어났잖아요. 또 어떤 네. 부분이 기억나실까요? 저는 그 비트코인,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이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얘기하는데 가상자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르는 마트 형격이고 그다음에 전체 이 시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넘어가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추이를 보면서 한번 핵심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잭 돌시가 그 나름대로 그 비탈릭하고 경쟁을 하면서 준비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말 엄청난 천재이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바보이거나 이런데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그 진정한 거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의 생각이나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것도 한번 그 팔로우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21년도에 정말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은 비트코인과 더불어 가지고 그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긴 하지만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 네. 그런 어떤 활용성이 굉장히 광범위해졌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NFT나 디파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 뭐 플레이 투 온 진짜 뜨거웠죠. 그다음 메타버스. 요즘 오늘도 이제 뉴스에 보면 NFT하고 메타버스가 빠지면 뉴스가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시장이 그만큼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도 그런 블록체인의 생태계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상당히 확장되고 네.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되어져 있고 게다가 이제 오늘 이제 엘살바도르 얘기도 나왔었는데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로 네.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후속적으로 또 짐바브웨도 이제 법정 화폐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 뭐 기관들 이런 이해 당사자들 총망라해가지고 네. 블록체인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 주류들이 이제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자꾸 이렇게 어답션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이렇게 차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1년도는 바로 그런 특징이 네. 굉장히 큰 특징이 되는 한 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2021년이 처음 시작되는 1월 달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살펴보자면은 이 도미넌스가 무려 72%에 달했었거든요. 현재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40%까지 하락해 있죠. 예, 그만큼 자금들이 다른 알트코인이나 다른 프로젝트들로 많이 흘러갔다는 뜻인데 올해는 특히 이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는 레이어 1 코인들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이 집중이 됐잖아요. 뭐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곤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디파이, NFT, 또 메타버스 분야까지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이런 다른 기술 혹은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한 해였는데 좀 이런데도 확실한 성장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술이 그만큼 이제 적용 가능하게 발전했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힘입어서 네. 그 시장이 확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어 1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생겼고요. 그 레이어 1에서 바로 문제가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죠. 수수료가 높다든지 네. 속도가 좀 느리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다시 레이어 2 그 자리로 올라서서 이제 그러한 뭐 BSC나 뭐 이런 부분들 아발렌체나 다 그런 그 폴리곤이나 다 그런 종류의 서비스들인데요.
속도나 수수료 같은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네.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쓰기 편했고, 그래서 그런데 맞춰진 그 프로젝트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써보니까 편하고 재밌고 거기서 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디파이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네. 아주 확산세가 급속히 퍼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메인 체인 에코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확장세가 진짜 엄청나게 됐고요. 뭐 100배까지 성장한 거 있었죠. 가격으로 봤을 때 네. 솔라나 정말 엄청났지 않았습니까? 엄청났죠. 네, 그 폴리곤이랄지 아발렌체 뭐 보바 이제 최근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해코, 뭐 셀러, 아비트럼 뭐 이런 거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제 그 뎁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그 뎁 레이더에 보시면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 그 레이어 1에서 얼마나 많은 뎁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랭킹에 보시면 첫 번째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더 있고, 에오스 네. 있고, 트론 있고, 언털러지 이런 부분들, 예. 클레이튼도 여기 있죠. 보면 해코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레이어 1 내지는 레이어 2로 네. 레이어 1 이더리움 레이어 1 위에 이렇게 레이어 2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쭉 보시면 페이지당 메인 체인들이 저만큼 많고요. 페이지당 지금 355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25개니까 한 8,800개 정도의 그런 앱이 이렇게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비트코인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그런 그쵸.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시장 점유율이 70몇 %가 지금 40%로 떨어진 것은 결국 이더리움 메인넷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화면 하나, 사진 하나짜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상단 부분에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에 올라와 있는 그 앱들인데요. 이 검은색 전체 바탕을 그냥 그대로 이더리움 그냥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올라와서 구동이 되는 건데 정말 익숙하고 정말 유명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폴리곤도 여기에 왼쪽 부분 상단에 있죠. 네. 이게 메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뭐 오픈시 같은 경우도 보이고 여기 보시면 지갑 같은 경우도 메타마스크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그 뎁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시장에서 네. 정말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나아갈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서 앱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것들이 결국은 미래의 어떤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한 장으로 모아서 보니까 정말 이 이더리움의 생태계, 이 크다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광고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저희는 서은보 전문위원과 함께 올해 가상자산 시장 어땠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코시스템 정말 앞으로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더리움 기반의 이코시스템, 뭐 요즘 핫하다는 모든 키워드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디파이, 메타버스, 뭐 NFT 등등 다양한 네. 것들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핫하다는 것들은 다 이더리움 메인넷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더리움 메인넷에 올라와 있는 레이어 2 메인 체인에도 올라간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뭐 별도로 레이어 1을 레이어 1의 블록체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모두에도 이제 잭 돌시가 그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구동되던 것을 이제는 비트코인 메인넷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제 생각이긴 한데 그 나름대로 잭도시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기술들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구동되면서 NFT, 디파이, 플레이 투 원 게임들, 뭐 메타버스까지 다 이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비유를 하자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IT 붐이 있으면서 모든 기술들이 네. 스마트폰으로 집적됐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미디어, 뉴스, 은행, 업무 같은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듯이 네. 이제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라는 그러한 카테고리 안에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도 그렇고 뉴스, 커뮤니티, 은행이랄지 이런 업무나 이런 부분도 다 녹아 들어갈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이 투자 흐름은 메타버스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IT 붐의 결과가 결국 이 스마트폰에 모두 직결됐듯이 앞으로 블록체인의 혁명 결국 메타버스 안에서 다 만날 것이다라고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을 좀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메타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비슷하게 비교는 했지만 네. 스마트폰에서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그 대표적으로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네, 스마트폰에 올려져 있는 앱이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메타버스 안에서 구동될 수 있는 그 앱들이 또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시장에서 치고 주목을 받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고요. 메인넷의 베이스가 있고 네. 그 안에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다 뭉쳐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상호 보완적으로 합체가 되어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 한 100평 정도 땅이 있고 풍광이 좋아요. 네. 강남에 이제 그 한강변에 땅이 있으면 네. 당연히 한강변의 땅을 더 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효용성이나 뭘 해도 거기다 집을 져도 되고 뭐 건물 그쵸. 져도 되고 뭐 네. 뭘 하더라도 하다못해 뭐 그 노점상을 해도 거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광 좋은 곳에 가면은 뭐 전원주택 말고 뭐 농사 짓는 정도밖에는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그쵸. 예, 그렇게 본다면 메타버스라는 그것이 강남의 땅처럼 그런 활용도를 집적해 놓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메타버스가 이제 하나의 도시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대중적인 인기나 아니면 좋은 앱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뭐 진짜 월드와이드 최고의 도시가 되듯이 뉴욕처럼 되듯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 같은 도시가 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나의 세상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결국은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는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강남 땅과 같은 이 메타버스 그곳에 어떤 앱이 좀 주목을 받고 프로젝트들이 뭐 성공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좀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전망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투자자분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인가 이거거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맞습니다. 좀 어떤 거를 살펴봐야 내년에 좀 상당한 네. 수익률을 안겨다 줄지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맞습니다. 그 올해도 보면 결국은 올해처럼 2022년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요. 올해 이제 트렌드를 가만히 보자면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뭐 디파이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나와가지고 그때 여름에 디파이 썸머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해서 올해 이제 2.0까지 발전을 했고요. NFT 같은 경우나 메타버스나 플레이 투 원 같은 경우 이런 식의 트렌드가 이렇게 쭉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갈 거로 보여지는데요. 뭐 내년도도 별 이견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우량한 그런 그
투자 대상을 좀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좀 안목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홀딩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그 제시한 로드맵이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좀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이제 밈 코인이랄지 아니면은 테마성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코인들을 매수하셔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 어떤 요행이나 뭐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투자의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좋은 프로젝트, 평가를 잘 받고 있고 기술적으로 탄탄한 그런 프로젝트, 그다음에 로드맵도 잘 착실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투자를 하실 때도 뭐 이왕 얘기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투자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핵심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축을 먼저 삼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디파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참여해 본다든지 아니면 NFT 민팅을 한다든지 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나의 중심 투자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부가적인 투자 수익을 올리는 거고요. 부가적인 투자 수익이 나온 것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공격적으로 이거는 정말 한 방을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네. 한다면 부가적으로 투자 수익 올린 것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영을 하면 그 침체기에도 그 큰 손해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하시면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런 또 내년이 됐으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좀 어떤 이슈들, 어떤 키워드들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년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다가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요. 큰 축으로 얘기를 하면 참 큰 전환기가 되었다.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그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큰 전환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확장. 두 번째로는 주류 시장으로 진입한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그 이더리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메인넷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활용성도 넓어졌고 영역도 넓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솔라나, 뭐 폴카닷이랄지 BSC는 특히 이제 디파이 쪽에서 특화되기도 했었죠. 폴리곤이나 아발란치 같은 무수한 에코시스템들이 나와가지고 영역을 넓혀줬습니다. 정말 그 활용성을 넓혀준 것이죠. 이런 그 블록체인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는 뜻도 되고요. 네. 결국은 발전한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디파이랄지 NFT, 게임같이 메타버스 같은 것이 나오니까 사실은 대중들한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아주 낮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번 생길 때마다 저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기술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이나 금, 원자재 이런 시장과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극복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주류 시장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엘살바도르의 이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트위터의 잭도스 같은 경우 그런 가상화폐 쪽으로 그다음에 블록체인 쪽으로 사업의 영역을 넓히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히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그 기대를 희망을 품기보다는 블록체인에서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이런 쪽에서 그 어떤 미래의 경제적인 가치를 더 꿈꾸는 네.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1년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블록체인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일상화, 그 다음에 가상자산의 주류화.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던 것이 이제 주류가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는 그게 21년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한 특징들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이더리움 기반의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의 발전과 확장이 있었고 또 우리 전반적인 암호화폐가 주류 시장으로 진입되고 또 대중화됐던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